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또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Q&A를 진행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를. 그래서 지금 MDR에서 지금 이제 타임라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는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다 이제 끝까지 러는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MDR을 진행을 하신다면은 그런 이제 그 절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MDR을 접수를 할 때 일단 주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문서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들을 일단 다 빨리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문서들이 준비가 이제 돼야 접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FDA는 이제 FDA하고 MDR을 준비할 때 좀 다른 점이, FDA는 테스팅을 위주로 테스팅이 이 타임라인의 동력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때도 RA 부서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성능시험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테스팅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FDA 서미션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 날짜를 가장 마지막 성능시험이 제출된 바로 그 날짜 또는 다음 날짜. 그래서 제가 미국 기업들,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일했는데 되게 빡셉니다. 이게 막 되게 달달 뽑고요. 제가 이제 매니저인데 제 사무실에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주요 의료기기를 승인받기 위한 FDA나 EU를 승인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RA 부서도 있고 R&D도 있고 클리니컬도 있고 보통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3월 24일에 FDA 접수를 하는 것을 골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 PM이 있는데, 프로그램 매니저, 그 사람의 역할은 그 골 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달라스에서 일할 때, 세인트주드 메디컬 회사에서 일할 때 거의 해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침 8시 반에 아침에 갈 때 해를 보내요. 그리고 보통 한 저녁 8시, 9시까지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 PM이 제 사무실 와가지고 6시 돼도 와갖고 막 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잘 돌아가는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닥달 당하는 저는 좀 고생을 하는데, 회사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러니까 성능시험 성적서가 나오는 날, 그날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날 접수를 안 하면 그 PM이 제 사무실 와갖고 언제 지금 접수가 되냐고 이제 저녁 시간까지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그래서 이 인허가 서브미션을 접수하는 프레셔는 어디에 가냐면은 RA팀에 오는 게 아니라 그 FDA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개발팀에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FDA의 날짜 서브미션 하는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항상 대부분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성능시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2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이크에 이제 이런 장력을 테스팅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그게 그 테스팅하는 기준이 클래스를 나눕니다. 그 리스크를, 테스팅에 대해서 클래스 1, 2, 3를 나누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리스크의 시험은 그냥 무조건 29개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리스크는 클래스 2는 59개, 그 다음에 제일 위험도가 높다고 보이는 테스팅은
129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성능 시험을 10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초기 성능 시험하고 가속 노화하고 할 것까지 합하면은 보통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멸균 의료기기 제품을 시험을 한번 할 때 성능 시험을 한번 완성할 때 보통 1000개에서 2000개의 완제품을 소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타임라인은 그 1000개에서 2000개를 빨리 만드는 거,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을 돌리고, 그때까지는 RA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잘 안 만들어진다구나. 그러면 내가 좀 시간 더 있구나.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이제 성적서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RA의 눈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성적서가 나오는 날짜에 FDA 서미션을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저녁에. 그러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돌아가고요. 그건 FDA 얘기를 드렸고 이제 MDR에서는 이런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시험들 MDR에서는 개별적인 성능 시험에 대해서 FDA만큼 그렇게 챌린징을 MDR에서는 걸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성능 시험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FDA처럼 챌린징을 걸고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러한 중요한 파일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파일들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MDR 심사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접수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 접수 후에 보안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 2차, 3차 보안까지 진행이 되거나 인증기간에 따라서 1차, 2차 보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안을 받고 그것을 이제 대응하는 것,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됩니다. 넥스트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MDR의 이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이제 보안들이 결국은 연결해서 보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과 지금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베리피케이션, 지금 제가 MPI를 얘기를 안 드렸네요. MPI 이것도 이제 해야죠. 매뉴팩처링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제품을 만약에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금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금형에서 이제 메탈을 해서 금형에서 이제 몰딩을 금형에서 찍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제조 공정인데 이제 제품에 따라서는 큰 장치나 장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로봇 수술 기기 장치에 대해서는 1개 정도씩 만들어내겠죠. 근데 의료용품 같은 이제 스타크하기나 주사기 같은 거는 아침에 만들 때 막 500개, 1000개씩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MPI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조 공정에 대한 주요한 제조 공정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제조 공정을 컨트롤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밸리데이션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작은 이런 지금 이렇게 이게 마스크 이거네 마이크 이렇게 멸균 패키징에서 파우칭해서 나가는 이제 의료용품 같은 경우는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은 1000개씩 찍어내면은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전수검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사출 성형 하는 경우에 인젝션 몰딩 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테터 같은 거 압출하는 이제 기계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압출, 사출 기계들이 쫙 깔려 있고 보통 작업을 할 때 다 클린을 하고, 왜냐면 그 전날에 기름이 묻어 있거든요. 다 클린을 하고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갖고 500개가 쭉 찍어 나와요. 그것이 같은 로트 번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전수 검사가 어려우니까 보통 그 제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IQ, OQ, PQ 들어보셨을 이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러한 공정에 대해서 IQ, OQ, PQ. 그거는 IQ는 인스톨레이션,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밸리데이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OQ는 한번 지금 이제 제가 제작하는 거 밸리데이션을 같이 해봤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온도도 설정해야 돼. 설정 값들이 되게 기계에 많고 그 공기도 맞아야 되고 그 원재료도 제대로 잘 준비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막 검은 점들이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최적의 제작 값들을 처음에 모르죠. 밸리데이션 하기 전에는. 그래서 작업자가 이게 가장 잘 되겠다라고 해서 OQ를 3번을 찍어내고요. 그러면 3번을 찍어내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최적의 값이 이거다 라는 그 값으로 PQ를 3번을 더 돌려서 거기서 3번 다 로트를 연속되는 로트에서 계속적으로 적합하게 제품이 찍어 나오면은 그게 마지막에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PQ 밸리데이션. 그래서 IQ 밸리데이션 리포트, OQ 밸리데이션 리포트, PQ 밸리데이션 리포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공정에 따라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인스펙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스펙션. 그러면 이제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이 이제 마스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전에 MDD에서는 간단하게 제조 공정표만 제공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러한 그 밸리데이션과 인스펙션에 대한 제조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정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10개를 공정을 한다 그러면은 10개를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10개 공정 중에서 제일 주요한 리스크가 되는 공정을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특정 공정의 IQ, OQ, PQ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공정의 인스펙션 절차서와 리포트가 되는데, 인스펙션을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육안으로 식별했을 때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전수 검사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공정에 대한 영문 이제 그 절차서하고 그 절차서대로 실제로 최근에 인스펙션을 했던 기록 그렇게까지 제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공정을 제출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위험관리 차원에서 그 위험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정되는 컴포넌츠에 대한 공정을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중요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MDR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요한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 퍼포먼스 클레임즈도 주요한 성능의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거였고, 이것도 주요한 공정에 대한 정보를, 그럼 주요하다는 걸 뭘로 결정하느냐? 위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되었던 작업 공정을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MP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이 경우는 이제 IFU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은 제품의 규격 기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넥스트로. 그래서 지금 이제 택닥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목록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안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형식적인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다 항목마다 보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트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BSI에 MDR을 제출한다고 하시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에 작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건 체크리스트는 지금 그냥 예시로 BSI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SGS도 있고 DMV도 있고 다 인증기관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결국은 이 체크리스트 항목이 그 택탁의 하나의 섹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택탁의 어디에 또는 어떤 리포츠에 지금 이거를 대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주시게 되고요. 이제 넥스트 슬라이드로 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택탁 서브미션을 이제 준비할 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MDCG 가이던스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DCG 가이던스를 보실 수 있는데, 가이던스가 이렇게 보면은 좀 보통 이런 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잠이 오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오늘 좀 많이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고 예 일단 그러니까 이 어쨌든 MDCG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넥스트.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GSPR에서 가장 첫 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가장 GSPR에서 첫 장은 지금 아까 FDA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련되는 스탠다드들을 다 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그 스탠다드들을 다 한꺼번에 열거를 해놓고요. 첫 장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용되는 룰에 따라서 이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넥스트로.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MDR의 그 요건이고요. 그 요건에 대해서 yes or no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yes or no에 대해서 어떠한 시험들로서 우리가 적합하게 테스팅을 했다,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는 이제 시험 성적서를 언급을 하면서 예, 그렇게 예,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넥스트를 GSPR이 이러한 형식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GSPR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GSPR에서는 보통 보안이 나오는 게 그 인증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심사자에는 해당된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나 그 평가해야 될 항목들이 빠져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보안 요청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넥스트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14971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MDR 되면서 또 TR 2497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결국은 한번 대대적으로 들어 엎어야 됩니다. 예, 지금 기존에 아마 있으셨던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 특히 그 FMEA 영역을 상당 부분 이제 그 일단은 평가해야 될 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에 대해서 리스크 컨트롤을 하는 것이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숙제들이 있습니다. 넥스트로 그래서 지금 14971의 체계인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 넣어두시면 좋겠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그 리스크들이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내용들을 리스크 분석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레이팅을 이제 예를 들어서 probability와 severity를 4하고 2를 곱해서 8이 됐는데 MDR 심사자는 그게 아니다 10인 것 같다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그 수치 레이팅하는 거는 뭐 그게 이제 임의적이잖아요. 숫자를 그렇게 매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얼마나 적절한 그 리스크 컨트롤 조치가 들어갔는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과정들이 충분히 이행이 된다는 것이 그 FMEA 표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넥스트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리스크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FMEA가 되겠고요. 그래서 FMEA를 통해서 리스크를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의료기기의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서 그 전수검사는 이제 베리피케이션의 의미가 있고요. 이제 verify라는 거는 이제 보통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로나 정상화가 안 됐을 때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PCR 테스팅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verify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해당 사람이 실제로 PCR 테스팅을 했고 그거에서 음성인 결과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verify 되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를 성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20개에서 50개 샘플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테스팅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제품의 디자인이 완성된 것을 시험해 본 거예요. 베리피케이션.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성능 시험인데 밸리데이션이라는 것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이 베리피케이션을 맞는 경우에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60601 테스팅을 해본다든지 EMC 테스팅을 해서 이런 규격에 충족이 된다라는 것을 수치적 기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베리피케이션.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 디자인 입력이 이러한 인장 강도나 수치적인 기준들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출력이 완제품입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출력과 입력이 매칭되는 거를 보는 게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이고요.
그렇게 베리파이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동물 시험을 해봤다 또는 실제 사람에게 임상 시험을 해봤다 그런 것들은 또는 사용성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해봤다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 밸리데이션에 속합니다. 그거는 제품의 디자인이 사용 목적을 임상적으로 달성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이제 밸리데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 시험도 디자인 밸리데이션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은 이거 FMEA를 잘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 의료기기는 이제 허가받을 때까지는 설계 과정이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디자인이라고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허가받고 나서 생산해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그냥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공정 밸리데이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매뉴팩처링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한 것은 PV,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되고요. 프로덕션 밸리데이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FMEA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큰 수술 장치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수 검사를 한다. 그걸 통해서 인스펙션,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리스크를 컨트롤한다. 1000개를 한꺼번에 찍어내는 그런 주사기 같은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밸리데이션을 한 것을 통해서 이 제조 컨트롤을 들어간다. 근데 그 컨트롤을 하는 그 목표 오브젝티브가 디자인인 경우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디자인과 프로세스는 위험 요소가 서로 다른 위험 요소가 되고요. 디자인에 대한 위험 요소는 디자인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으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고, 제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리스크들은 프로세스 밸리데이션과 프로세스 인스펙션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이제 품질 어쨌든 뭐 개발팀에서 이게 이제 그 FMEA 표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로 이제 좀 갈아엎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제대로 연결시켜서 예,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넥스트 슬라이드를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해저드 이제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디자인 해저드입니다.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전기 기계적,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해저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저드 포텐셜 리스크를 적게 되잖아요. 이거를 적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를 그래서 사실상 이제 품질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진행하시고 계시면은 MDR에서 그냥 그 리포트를 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노란색으로 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FMEA를 할 때 probability와 severity로 나누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캐파를 이럴 수가 있고, 이제 붉은색의 경우에는 unacceptable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이제 뭐 이것도 캐파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넥스트.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고찰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서 하나마다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MDR을 접수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시면은 위에서 아래에서 다 해결해 오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중요한 문서들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를 규정을 해놓으면 보안을 받아도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슬라이드로 와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PMCF에 대한 그 차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 내용들이 PMCF로 들어가는 것들을 잘 구성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넥스트. 그래서 PMS에서 PMS는 이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지속적인 이제 그 평가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품질 관리들을 데이터를 트렌딩 보고, 원래 경영 책임 보고할 때 그 품질 트렌딩을 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넥스트 슬라이드로 가서 지금 이제 IFU에서 이제 보신다면은 IFU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IFU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Information to be supplied by manufacturer라고 하는 그 MDR의 규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방법은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제 타사의 제품들의 IFU를 좀 참고해 보실 수도 있겠죠. 특히 글로벌 탑에 속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MDR 승인을 받았으면 그 MDR 승인을 받은 거에 따른 IFU 개정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그 개정된 IFU에 이제 인디케이션, 컨트라 인디케이션, 사이드 이펙트 이런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FU도 상당히 강조가 MDR에서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넥스트 슬라이드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넥스트로 그래서 지금 이제 심볼 같은 경우도 보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볼도 ISO 15223에 근거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넥스트 와서 지금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U를 준비를 할 때 내용들을 지금 제품명도 이제 다 IFU하고 브로셔하고 그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마케팅 브로셔도 제출을 해야 돼서 마케팅 브로셔에 있는 내용들도 다 택닥하고 이 내용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넥스트로 볼까요? 넥스트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많습니다. IFU에서 지켜야 될 게. 그래서 FDA보다 할 게 많습니다. FDA는 그냥 이거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보안이 나오거든요. 근데 MDR에서는 그게 없다라고 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IFU에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 넥스트. 이런 이제 심볼들도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ISO 기준에서 쓰이는 심볼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이 심볼이 무엇인지 간략한 그 텍스트가 있거든요. 텍스트를 넣거나 이제 인정되는 심볼을 꼭 쓰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넥스트 IFU를 준비를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IFU에 대한 내용은 이제 GSPR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GSPR에서 이제 그 항목들 평가 항목들을 평가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넥스트로 갈까요? 넥스트.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8번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8번 지금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Q&A 세션을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8번 세션을 이어서 지금 8번 세션을 조금 더 가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바이오 솔루션에서 임상 시험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넥스트. 그래서 FDA 허가와 MDR 인증을 이제 저희가
그 미국 법인이 있고 유럽에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K바이오에서 진행했던 다음으로 넥스트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제품 MDR에 진행했던 경우 넥스트에서 이러한 이제 기기들을 넥스트 넘어갈까요? MDR을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넥스트에서 성형외과 제품들도 저희가 MDR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 성형공합상 넥스트 넘어가고 치과에서 그 임플란트 메쉬 제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 그래서 그런 이제 MDR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이력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을 MDR의 아러클 61에 그거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이게 또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넥스트. 그래서 지금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에서는 PMS가 다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체를 다 종합하는 게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고 제품의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분원 분석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넥스트로 볼까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CR에 대한 내용 넥스트. 그래서 지금 일단 넥스트로 넘어가고 넥스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CER을 준비할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들을 이제 취합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그 키 퍼포먼스 클레임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넥스트로 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를 준비할 때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 분석을 지금 이 특별히 여기 리러처 리뷰에서 진행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넥스트로 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CER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이 CER이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세미나 시간이 이제 그 종반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30분 정도 지금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좀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Q&A 시간을 30분을 이제 가지시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하기에는 지금 또 일찍 귀가하시고 싶으신 애매하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러면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Q&A 시간처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FDA와 MDR 임상시험 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 주십시오. 이걸 정량적으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2등급 의료기기라면 지금 FDA와 유럽의 그 MDR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아까 말했던 다 특성이 다른 것 같은데
획득하기가 조금 더 이지하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C가 조금 더 쉬웠다라면 이제 C가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다르겠지만 성격으로 뭐 어떨까요?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상 그 기업에서 일단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MDDC를 취득한 후 FDA를 해볼까 이런 이제 순서였죠. 지금은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FDA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능 시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생물학적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숄텀 디바이스, 그러니까 접촉이 그 24시간 이내인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국 시험기관에서 진행한 시험 성적수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롱텀 시험의 경우에는 이게 뭐 용혈성 시험도 ASTM 히몰리시스가 있고 이게 막 코애귤레이션, PTT 시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4시간 이상 사용되는 접촉되는 기기는 미국의 시험기관에 생물학적 시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맡길 수가 있는데 성능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제가 일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FDA 510K를 준비한다 그러면 성능 시험을 제일 잘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 시험을 제대로 샘플을 많이 확보해서 성능 시험을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성적서를 잘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FDA 510K 승인을 받는 게 본질적으로 쉽다라기보다는 그 파일들을 준비하는 업로드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MDR에서는 지금 이런 다방면의 그 파일들을 되게 강조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많고요. 예. 그런데 이제 MDR에서는 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면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이제 인정될 수가 있는데 FDA에서는 이제 챌린징이 되는 테스팅을 이제 요구했을 경우에 못하게 되면은 승인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FDA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MDR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사항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오늘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 아마 제 명함을 제 명함 또는 저희 과장님 명함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메일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오늘 강의 자료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하루 종일 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의료기기 기업에서 그 종사하시고 계시는 그 업무들을 잘 수행하셔서 FDR과 MDR 승인 달성하시는 좋은 기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